자, 그런데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게 윤석열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자, 어떨 때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재 TV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리더십이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윤석열의 출마 선언식과는 확실히 격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수준 차이를 보여주셨지요. 네, 윤석열이 이 본인의 격에 맞지도 않은 이 윤봉길 의사님의 이 전시관을 빌려서 이 태극기 모독단들이 보내줬던 화환 더미에 쌓여서 이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질을 하고 본인의 분노 표출을 했던 게 윤석열의 출마 선언이었다면요. 오늘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출마 선언은요. 말 그대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14분짜리 이 출마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시는 지사님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감동이지요. 자, 그리고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5분짜리 영상에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인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확실히 윤석열의 저 출마 선언식과는요. 격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보고 있나 윤석열이?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야. 네, 윤석열이가 봤다라고 해서 과연 뭔가를 느꼈을까요? 뭔가를 깨닫기나 했을까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뭐가 다른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과연 깨닫기라도 하고 느끼기라도 했을까요? 저 윤석열이가요. 자, 그런데요. 윤석열은 깨닫지 못해도, 윤석열은 느끼지 못해도요. 대한민국에 정말 상식이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라면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어떻게 다른지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출마 선언식만 보고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입니다. 네, 이 윤석열이요. 이 확실히 이재명과는 격이 차이가 난다. 이 이재명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 윤석열의 또 다른 행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30일인데요. 그동안에 이 윤석열한테 그렇게 승렬한 그 링 밖에서 그렇게 시불지 말고 링 안으로 들어와서 좀 뭐라도 해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도 그렇게 깨름을 피워오던 이 윤석열이 지난 6월 29일에 출마 선언식을 하고 난 뒤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월 30일 날요. 이준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만나지요. 그리고 SBS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합니다. 그런데 KBS까지 나와가지고 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이 인터뷰 내용들은 출마식에서 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 30일 날 윤석열의 행보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었던 부분, 바로 확실히 아이고 성렬아 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윤석열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국회 기자실을 방문을 했을 때인데요. 이 윤석열이 국회 기자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기자들을 만납니다. 여러 기자들을. 자, 기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자들이 또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게 윤석열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자, 어떨 때는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소상히, 아주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드럼둥만둥하고 예 그냥 넘기는 거 얼렁뚱땅 예 넘기기도 하고 답을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묵묵부답 예 대답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때에 윤석열의 이 대답이 예 달라졌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요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충청권에서는 총장님을 충청 인사로다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야 뭐 저희 조상이 아버지부터 이때까지 뭐 노선에서 한 600년 가량 500년 넘게 사셨으니까. 본산에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예. 공주를 받고 하니까 뭐 저희 피는 뭐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마 충청권에 있는 이 예, 기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충청 대망론에 대한 예, 질문을 한 겁니다. 기자가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예, 조상 이야기부터 그래고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다니던 이 시절까지 자, 우리 집안 대대로 500년, 600년을 살아왔다. 예, 허허허허 웃어가면서 예, 아주 상세하게 조상 시절 때부터 예, 얘기를 꺼내서 지금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것도 예,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예,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 또 한번 볼까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론 그걸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했습니다. 제가 넣었다가 그래. 많이 도와주시죠.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계일보 기자를 예, 만났습니다. 이 세계일보가 지난 2020년 예, 이 기사인데 1월 31일자예요. 2020년 이 윤석열이를 이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 최초로 넣었던 게 바로 이 세계일보입니다. 바로 이 기사에 윤석열 세보수 무당청 지지였고 급부상이라고 예, 제목을 실었죠. 이때 이낙연 지사가 32.2%가 나왔고 윤석열이 예, 처음 돌렸는데 10.8%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6%가 나왔고요. 그래 이 기사가 지금 제가 이때 최초로 예, 여론조사를 총장님을 넣어서 예, 돌렸던 당사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거 안 했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하하하하 예, 웃으면서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020년 1월 31일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게 바로 윤석열이는 여기 이 예, 여론조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안 왔을 거야 이 이야기지요. 이거는 예, 이미 1월 31일 이때부터 나는 이 대선 출마를 생각을 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월 31일이면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한참 예, 떠들어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윤석열은요. 예. 이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대선 출마 뭐 그런 결심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요. 자, 그러면 이미 2020년 1월 31일부터 대한민국의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완전히 예, 깨어진 것이지요. 네, 또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 더 팩트 때문에 산보할 때 이게 할 데가 없어 이제. 자, 여기서 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보. 더 팩트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산보 갈 데가 없어.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더 팩트 기자가 윤석열의 이 집 앞에서 뭐, 예, 이 근접 취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산책 가는 모습도, 예, 뭐 찍어가지고 기사를 싣고 하는 모양인데, 윤석열이는 이 산책을 산보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산보. 산보는요, 일본 말입니다. 산책을 일본 말입니다. 산책의 일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 더 팩트 때문에 산보할 때 이게 할 데가 없어 이제.
자, 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보. 산책을 산보라고, 예, 산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산보라는 단어를 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보통 뭐 70대, 80대 넘어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이십니다. 이 일제시대 때 살아셨던 분들. 예, 젊었을 때 있었던 예, 언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한 번씩 튀어나오는 이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산보라고 예, 일본말을 쓰는 우리같이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 이 세대들이 이런 일본말을 쓸 때는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을 때 나는 뭔가 달라. 나는 일본하고 생각이 같아. 나는 일본에 가까워. 뭐 이런 예, 그만함. 예,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예, 자만심으로 쓰는 게 이런 일본말입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이 산책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예 일본말을 쓰는 게 예,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 윤석열은요, 지난 6월 19일에 이 본인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도요, 예, 상당히 친일 발언을 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윤석열은요, 아예 그냥 예, 평소에도 친일이 예,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 이 산책이라는 예, 단어를 놔두고 기자들 앞에서 예, 산보라는 단어를 예, 내뱉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단어를 예, 그리낌 없이 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산보라는 단어가 예, 그냥 그리낌 없이 나오는 거지요. 자, 어쨌든요, 이 윤석열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아주 상세히 예, 답을 해주는 장면은 예,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장면부터는요, 이 윤석열의 반응이 예, 완전히 예,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요. 내가 우리 더 팩트 때문에 네. 샴푸할 때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산보. 사모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셨거든요. 근거 없는 자, 드디어 줄리 이야기 나옵니다. 댁에서 이런 내용을 뭐 대화를 나누시거나 있던 사실을 사전에 뭐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 줄리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기자가 묻지요. 줄리가 자, 이날 예, 윤석열의 부인이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줄리가 아니야. 자, 그 인터뷰 내용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예,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오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줄리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답니다. 네, 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모셨었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 내가 줄리였으면은, 내를 본 사람 찾아봐. 예,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안 나올 거랍니다. 예,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 이 줄리라는 예명이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룸살롱입니다. 룸살롱. 룸살롱에서의 마담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예, 받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영부인 후보가요. 자, 룸살롱에 가가지고 줄리를 봤다. 그때 당시에 아주 예, 내가 낸데하고 어깨에 힘 좀 예, 쓰고 다니는 것들이 줄리가 있는 이 룸살롱에 예, 들락거렸을 낀데, 설령 봤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 룸살롱에서 줄리 봤어 라고 예, 본인 스스로 과연 오픈을 할까요? 지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있다라고 해도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룸살롱에서 줄리를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리, 예, 줄리인지 김건인지 뭐 명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소설. 네. 그랬는데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종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근데 순위보다 아니, 동거를 시간을 내서 합니까? 시간이 있어서 뭐 동거를 합니까? 참나, 동거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부인의 해명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나는. 예, 시간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참.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이요, 그냥 묵묵부답. 예. 그렇게 이 기자실 안에서는 허허, 예, 히히낙낙, 예, 조상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까지 다 해가면서, 예,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분이, 이 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입을 꼬매버립니다. 기자 질문이 뭐냐면은, 부인께서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과연 이 후보님하고 서로 상의가 돼서 인터뷰를 하신 겁니까? 자, 이 내용을 물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만일에 윤석열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은 그 예상 답변은 3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니, 나는, 전혀 상의가 안 됐어. 뭐, 서로 이야기도 안 됐는데, 내 마누라가 그냥 지가 알아서 한 인터뷰 같아. 예,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상의는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 내 마누라가 그냥 내 말을 안 듣고 한 거야. 예, 이게 두 번째일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일 경우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상의했어. 상의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내가 해도 돼. 하라고 했어. 예. 이게 세 번째일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 경우가 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네, 먼저 첫 번째. 이 김건희가요, 윤석열과 상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일방적으로 이 인터뷰를 한 것이다. 자, 이거는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서로의 소통도 하지 않고 산다. 이런 중요한 일조차도, 예,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단절하고 산다. 소통이 안 된다, 부부간에.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서로 의논을 했어. 김건희가 윤석열과 의논을 했는데, 소통은 됐는데, 윤석열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일에 이 말을 듣지 않고 김건희가 일방적으로, 예, 인터뷰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예, 이 김건희는요,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이 김건희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영부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 마음대로의 행동을 해버린다. 아주 예, 큰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부부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그래, 윤석열도 오케이. 예, 그렇게 되어서 김건희가, 자, 이 인터뷰를 한 것이다. 자, 이거는요, 전혀 윤석열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김건희의 인터뷰를 두고 뭐 여당에서든 아니면은 저 윤석열의 진영이든 저 국민의 짐 야당 진영에서도요, 이 김건희의 인터뷰를 두고, 예,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예, 김건희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전혀, 예, 상황 판단을 이 윤석열이 지금, 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셋 중에 그 어느 것이 되어도 윤석열에게는요, 마이너스가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간단한 질문에도 윤석열이는요, 답변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이 부인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거 상의하셨습니까?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야기를 하면 끝인데, 자, 이거에 대한 답변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이요, 이 기자의 질문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피해가 아닌 그 대변인이 금품수 부장과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고, 금품수수를 좀 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글쎄, 그거 뭐 본인의 이게 맞습니까? 그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 네, 바로 이분에 대한 질문이었지요. 자, 이 사람. 자, 예. 바로 이 윤석열이, 예, 전직 대변인 이동훈, 예, 조선일보 기자 출신. 자, 열흘 만에 사퇴한 거. 알고 보니까 이 수산업 사기꾼에게, 예, 뇌물 받은 게, 예, 들통이 나가지고 이 TV조선의 음성섭이, 예, 일마이하고 같이 나란히, 예, 이 수산업 사기꾼, 예, 수산업 사기꾼한테 골프채 받고 현금 받고, 이 음성섭이 일마이거는 뭐 중고차인가 그걸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일마이그를 소개를 해준 사람이 예, 저 국민의 치매 예, 김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본인의 대변인이 불과 열흘 만에 임명이 되었다가 사퇴를 한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이 사기꾼으로부터의 뇌물 수수를 받았다. 이 사기꾼은 100억대가 넘는 사기를 친 사기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퇴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총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예, 몰랐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이 이동훈 대변인에 대한 이 질문이나 또는 이 본인의 와이퍼 김건희에 대한 이 질문이나 자, 이미 다 사건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이가 불과 하루 전인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자,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 기자들이 묻고 있는 거는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윤석열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지요. 어떤 그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지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뭐 근거를 가지고 실체가 있으면은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요, 근거가 있어야 뭐 질문해. 뭐 이야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근거가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불과 하루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과 하루 전에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이의 이 와이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 사실 있지요. 팩트입니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뭐 줄리가 맞느냐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지요. 예? 이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부인과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인의 이 대변인에 대한 질문요, 이것도 이미 지금 그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미 실체가 드러났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팩트죠. 자,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지요. 윤석열이는 하루 전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체가 있는 것을 질문을 하면은 얼마든지 상세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묵묵부답이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본인한테 아주 즐거운 질문, 본인한테 아주 이익이 되는 질문을 하니까 허허허허 헤헤헤헤 하면서 본인 조상까지 덜먹거리고 아버지의 학창시절까지 덜먹거리면서 아주 소상히 설명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은요, 이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요, 그렇게도 선택적 수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정치인이 되어서도 국민들의 이 물음에 대해서 선택적 답변을 지금 골라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수사도 그렇게 했지요. 자, 불과 본인이 하루 전에 했던 이 말까지 뒤집어가면서 이 기자들에 대한 질문, 국민들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윤석열 씨,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요, 이재명 지사는요, 왜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여기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느냐? 이재명 지사는요, 이거 화끈하게 답변했습니다. 본인의 입장 톨톨 다 까놓고요, 뭐 형수 뭐 쌍욕 이거에 대해서도요, 본인의 입장 낱낱이 다 밝히면서 화끈하게 다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걸 믿거나 말거나는 국민들의 선택이고,
자, 최소한 답변은 해야지요, 윤석열 씨.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